안녕하세요. 글 읽는 레인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책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럼 글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이라는 질문, 나라는 답을 찾아가는 길. 이정호. 책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책을 넘길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책은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문장을 읽고 페이지를 넘기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그때 비로소 저자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늦게 도착한 메모처럼요.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책을 지식의 저장고로 여깁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펼치죠. 하지만 진짜 좋은 책들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씨앗입니다. 카미의 이방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헤세의 데미안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자기 자신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책장을 덮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책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책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질문은 삶을 방향짓는다. 이 질문은 요즘 말로 하면 프롬프트와도 비슷합니다. AI가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내놓듯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라는 질문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라는 질문.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전자는 수동적인 시간 소비로 이어지지만 후자는 능동적인 삶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의 보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들이 책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이 질문들을 만나고 그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울림을 만들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삶을 빌려 나를 비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잠시 빌려와 내 삶의 결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만을 삽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우리는 수백, 수천 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며 우리는 열정과 도덕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여성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며 우리는 양심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청년의 내면을 목격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책 밖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중요한 관계에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책에서 만난 인물들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은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은 이렇게 타인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결정력을 키워갑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이 물음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자기 결정력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싹틉니다. 정답을 들은 적 없이 강요받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책 속의 질문들은 내 삶의 선택 기준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기 결정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고민,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책은 명령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책 속의 인물들은 각자의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묻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하나의 내적 나침반이 생깁니다.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나침반을 꺼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책을 통해 연마된 우리만의 사유 도구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자아 탐험입니다. 어떤 책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아, 나는 이런 것에 감동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색을 찾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의 삶입니다. 그들의 문장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반사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책이 주는 선물입니다. 삶의 모순과 긴장 속에서. 하지만 현실의 삶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는 늘 이중적인 긴장과 모순이 흐릅니다. 한쪽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잃는 것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구조가 우리를 조용히 짓누릅니다. 성공을 택하면 여유를 잃고 안정을 선택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사랑을 붙잡으면 자유가 흔들리고 자유를 선택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기분.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맞바꾸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커리어를 쌓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여행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한 곳에 뿌리 내리는 안정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일까? 저 길을 택했다면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책은 이런 딜레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철학에 따라 죽음을 택했습니다. 모순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흔들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이 더 필요합니다. 책은 이 모순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을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는 시지프. 그는 부조리한 삶의 모순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일까요?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모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책이 주는 힘입니다. 책은 모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균형을 잡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질문 속에서 답을 만들어가다.
책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라는 답을 만들어 갑니다. AI가 정확한 프롬프트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응답을 내놓듯 인간도 좋은 질문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책은 그 질문이 원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싶은지를 되묻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는 보편적인 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답이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는 삶의 다른 단계에서 다른 답을 필요로 합니다. 20대의 답은 30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40대의 답은 50대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을 수정해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고정된 답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갱신해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책은 바로 이 갱신의 과정을 돕습니다. 에필로그.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런 오래된 질문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저는 여전히 답을 찾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답을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이 책 속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발견하고 그 질문을 통해 조금씩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